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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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끗차이의 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끗차이의 진입니다. 오늘은 취준 대비 코스 4주차 자소서 시간입니다. 저는 사실 자기소개서만 보면 아직도 현기증이 날 것 같아요. 네. 사실 자기소개서는 완성이 없는 것 같아요. 끝없는 첨삭만이 비결입니다. 그럼 안녕. 아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서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나요? 네, 자기소개서가 채용 서류에서 전형을 시작하냐 마냐를 가르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면접에서도 질문의 결을 유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서류만 통과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면접에서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맞습니다. 자기소개서로 면접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 있는 부분을 잘 드러내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 한끗 차이의 자기소개서 비법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님들은 몇천, 몇백 개의 자소서를 읽어야 합니다. 매우 피곤합니다. 어떻게 자세히 다 읽겠어요? 한 번만 쓱 읽는다는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읽기 좋게 글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2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을 달자. 효율적인 협업을 위한 Git, 가독성 좋은 비동기 처리를 위한 코르틴, 안드로이드의 MVVM과 데이터 바인딩. 실제로 제가 라인 3번 질문인 학교 수업이나 대외 활동을 통해 습득한 CS 지식 중 지원한 직무와 연관된 내용을 설명해주세요에 작성한 소제목들입니다. 소제목만 봐도 어떤 얘기를 해줄지가 추측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면접관님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소제목으로 먼저 언급해주면 해당 주제에 대해 얘기하겠구나 하며 읽게 되어서 집중도를 좀 더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가독성을 높이자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2가지 문장이 보이시나요? 이 길어지는 문장을 나누고 문장 중간에 쉼표를 넣어 글을 읽을 때 호흡을 만들어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면접관은 한 번 읽고 지나가기 때문에 문장을 간결하게 구성하고 길어진다면 쉼표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톤을 만들어주는 게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해당 직무와 관련되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알맹이가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다 맞는 말이고 중요한 말이지만 정말 직무에 대한 역량과 관심도 이거 하나만큼은 잘 녹여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얼만큼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될 수 있는 요소인데요. 저는 백엔드 직무에 지원할 때 스프링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나 사용했던 라이브러리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고 장고 같은 경우에는 컨트리뷰션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을 어필한다면 면접관분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꼭 본인이 지원한 직무가 어떤 테크 스택을 사용하고 있고 최신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등 꼭 조사하셔서 관심도를 자기소개서에 녹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원자의 성향이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보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역량을 적는 것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라면 이제 기업 공식 홈페이지에 인재상이나 기업 가치를 적어둘 텐데요. 이것을 참고해서 글의 내용이나 분위기를 녹여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협업 능력, 그리고 도전적이고 능동적인 개발자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경험을 서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어도 좋고 멘토링이나 다른 이색적인 경험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관이 관심 생길 만한 키워드를 자소서 중간중간에 남겨야 합니다. 면접관님은 지원자에 대한 정보가 앞에 놓여있는 서류밖에 없습니다. 서류에 있는 자소서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게 만들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 직무에서 얘기하고 싶은 키워드를 자소서에 꼭 적절히 언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코틀린, 코르틴, MVVM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작성했는데요. 실제 현업에서 주목받고 사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면접관님은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면접이 진행되어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저희 경우에도 사실 몇 가지 키워드를 자소서에 언급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슬로우 쿼리나 쿼리 튜닝 같은 쿼리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샤딩이나 파티셔닝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제가 지원한 직무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파트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글은 내가 작성한 글이기에 문맥이 이상하고 문장의 주어 동사가 안 맞아도 잘 읽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읽어봐달라 요청하고 피드백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읽었을 때 문장들이 한 번에 이해가 되게끔 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많을수록 좋으니 최종 제출까지 끝없는 첨삭을 시도하세요. 오늘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방법이 자소서에 잘 녹아진다면 서류 하이패스를 통과하고 또 면접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과제는 자기소개서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 본인의 아이템 필살기 정리입니다. 진행했던 동아리, 프로젝트, 대외활동, 해외 연수 경험 등 자기소개서에 작성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모두 보기 좋게 정리하고 각 아이템별로 기간, 증빙자료, 특징, 차별점, 문제 해결 과정 등을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회사 지원 시기가 되었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해당 아이템을 정리해 놓는다면 나중에는 거의 템플릿 수준으로 정리가 되어서 이제 자소서를 찍는 공장이 될 정도로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실제 상반기 채용을 시작하면 이제 저희가 마스터 자소서 작성법 그리고 각 기업별 자소서 작성법을 이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잘 과제를 해주셔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그럼 안녕.